구간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갈등 봉합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서 86세대 청사 같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핵심적이고 상징적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의 정청래 의원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생각했죠. 네네. 그렇다면 비대위원은 어느 시점에서는 사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출마를 위해서 약 사퇴니까 아니면 500m,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본인에 본인 사과를 했고, 그리고 김경률이 그런 사람을 일단 필요한 존재고, 약 300m,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역할을 하고 난 뒤에는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잠시 후 김경률 시속 비대위원 뭐 60km 마포 됐건 어디가 구간입니다. 됐건 후보로서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이유가 뭐죠? 선거라는 것은 결국 국민적 관심을 어디서 많이 보도시키고 언론을 이렇게 많이 끌어당기느냐 하는 것이 큰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성함과 시작으로 의원들이 국민의 몸을 한다는 역충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걸 표적으로 내가 저 언론을 잘못해서 잡아가지고 높겠다, 이런 소위 말하는 자기 공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이 되고 국민들까지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정권 충돌은 기획, 즉 약속 대련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만나니까 이건 화해쇼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를 이제 대신하면서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민주당 공식이 일정 부분 깨졌고 당정 수직 관계 시선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탄력을 받겠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할 일도 많을 텐데 남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하게 대처를 하고 자기들 힘으로 반응을 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정치 품격이 떨어진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좀 참가해 주는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주시하고 있는 게 또 약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500m, 합니다. 시속 80km 구간입니다. 네네. 일부 다니니까 상당히 이력적으로 보이기 약 300m,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당목이 대통령 정치 중립 위반이라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잠시 후 반면에 시속 대통령실이나 이제 80km 신임계 구간입니다. 에선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다가 약간의 오해로 약 벌어진 400m, 일뿐이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교통정보 수집 대표님 어떻게 구간입니다. 보세요? 대통령은 약 3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그 1호 당원이 제일 중요한 당원이 당에 잘하는 잠시 후 문제를 제기한 걸 교통정보 수집 가지고 구간입니다.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공약이 같은 게 이런 얘기 그만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종합해 보건데 정면 충돌에서 갈등 봉합까지 이제 과정을 이제 대통령이 보셨잖아요.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무슨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대화로 서로 합의하고 협상하는
답변이 지나받은 한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안고 안었던 문제를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죠. 그럴 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뭐 했다. 뭐 받은 취소시키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죠. 그런 걸 즉각 해결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에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공교롭게 서울 마포을이라든지 인천 계양을 앞에는 이제 그 아까 말했지만 김경률 비대위원회 출마를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해줬었고 이제 후자는 인천 계양을은 그래서 용산에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흐름들이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거 운동은 사실 한마디로 하면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던 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교통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저 속도로 혼자 달리는 건 이거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올림픽대로에서 혼자 운전하냐. 컷오프 되는 거죠. 전략 공략하는 것보다 컷오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직 당협위원장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김경률이나 원희룡 두 분이 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스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마포 지역은 세번 나타냈으니까 무슨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슨 공간에서 그런 원칙을 세우고 거기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인천 계양을은 윤영순이라는 당협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표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분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싸우는 건 상당히 상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로는 윤영순 당협위원장을 상대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원희룡 의원이 가가지고 경선을 해야죠. 약 500m 시속 60km 신호 위반 중진들 과속 사이에서 주의 불만이 나올 수 구간입니다. 있는 규정, 동일 지역구 삼선 의원 감점 규정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원래 있던 룰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 왜냐면 공천이라는 것은 선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공천하는 것이 공천인데 세 번 연달아 떨어진 사람을 또 공천해가지고 그것은 뭐 물론 잘해가지고 제 말은 동일 지역구 삼선 의원. 이거 아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삼선이면 예, 감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시민들을 등장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동일 지역에서 삼선이나 한 분들에게 감점 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민주당 쪽으로 가보면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 출마 선언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불출마 선언한 지 하루 만의 일인데요. 출마의 변으로 이재명의 심장을 빼앗길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객 출마 논란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들은 그래도 연구가 있는 데를 가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죠. 네. 그런데 서울에 뭐 서대문인가 어디에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니 다시 또 뛰어넘어가지고 성남 분당에 가겠다 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해서 야권이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경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 삼을 일이라고 보세요? 저는 경호처장이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호 의원이 지나치게 하고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전라도의 모든 오피니언지들 다 모여가지고 전라도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는 자리에 그렇게 큰 소리도 난장판을 치게 되면 뭐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호법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